남편은 그렇게 이혼 노래를 부르면서 의뢰인을 내쫓고 싶어 하더니 소송이 시작되니까 이혼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마녀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1심에서 아예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사건에서는 어떻게 항소심 승소가 가능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변호사 입장에서 수임하기 가장 부담스러운 사건 유형 중 하나가 1심을 다른 소송 대리인에게 맡겼다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항소심을 의뢰하러 오신 경우입니다. 일단은 아예 제가 처음부터 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한 소송 사건을 이어서 진행한다는 것이 원래 제 사건이었던 경우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꼼꼼한 검토를 요하는 일이기도 하고 솔직히 남이 했던 거 검토하는 게 시간도 더 오래 걸려요. 게다가 이제 1심 판결 역시 판사님들이 이제 주장과 입증의 정도를 검토해서 법리대로 판단하였을 건데 그 판결을 취소할 정도로 어떤 위법 부당함을 찾아내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건은 이제 그분을 이제 처음 뵌 날부터 제가 떠오르는데 의뢰인께서는 17년 정도 혼인 생활을 지속하시면서 두 자녀들을 키우신 아내분이었어요. 그런데 혼인 생활이 어땠냐면 남편이 외벌이로 돈을 벌었고 의뢰인분은 전업주부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집안일이며 육아며 사사건건 남편이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시비 걸고 걸핏하면 생활비 안 주겠다면서 협박하고 무시하고 이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시면서 사신 거예요. 너무 더럽고 치사하죠. 네. 그래도 이제 의뢰인분은 자녀들을 생각하셔서 가정을 계속 지켜오시다가 이제 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준비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평소에는 뭐 네가 한 푼이라도 벌어봐라.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뭐 카드 내놓고 네가 벌어서 네가 써라. 뭐 이렇게 막 압박할 때는 언제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이제 나가서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뭐 니까짓게 나가서 벌어봤자 얼마나 벌 것 같냐, 뭐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을 것 같냐,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정말 별별 무시성 발언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매일같이 했고요. 그럼에도 이제 의뢰인은 꿋꿋이 가던 길을 가고자 하시니까 이제는 툭하면 집에서 나가라고 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정말 며칠이 멀다 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언제 나갈 거냐, 이 집에서 나가라, 너 이 집 살 때 보탠 거 없잖아, 생활비 카드 내놓고 나가라, 이혼하자, 뭐 일단 이혼 먼저 협의로 하자 등등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정신적으로 괴롭혀 왔어요. 그래도 이제 의뢰인께서 너무너무 잘하신 것이 원래 소위 가스라이팅처럼 그냥 남편이 하는 그런 막말에 워낙 익숙하니까 듣고만 계시다가 언제부턴가 녹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몇 개월 정도 녹음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냥 배우자가 그런 정도의 막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안타깝지만 어찌 보면 그냥 부부싸움 하다 나온 말일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는 정도의 반응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막말을 일삼았다라는 주장만 하면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하는 경우 이혼이 기각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의뢰인분은 매번 녹음을 남겨놓으신 거죠. 마치 시한폭탄처럼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되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오늘은 또 뭘로 투집을 잡아서 시비를 걸지 긴장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계셨던 겁니다. 남편이 너무도 쉽게 집 나가라, 이혼하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의뢰인도 왜 이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너무 비열한 게 일단 집을 나가, 일단 협의 이혼부터 해, 이건 거예요. 의뢰인 수중에 어디 가서 원룸이라도 구할 돈이 당장은 없다는 거를 알면서도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정하면 된다면서 일단 나가라, 일단 협의 이혼부터 하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남편이 진짜 아내를 정말 바보로 알고 있구나, 무시를 해도 너무 무시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분이 그렇게 녹음된 파일들을 갖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거고요. 사실 제가 1심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 1심 소송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는 녹취가 많은데도 1심 판결은 이혼이 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오신 겁니다. 남편은 그렇게 이혼 노래를 부르면서 의뢰인을 내쫓고 싶어 하더니 소송이 시작되니까 이혼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가사조사까지 진행을 했지만 이제 원고 패소라는 당황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항소심에서는 왜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어떤 부분의 주장과 입증이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주장을 해야 했는데요. 네, 제가 1심 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갖고 계신 녹취 파일이 많았는데 그 내용이 전부 제출된 것은 아니었고 남편이 막말하는 부분의 일부가 제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서면 내용을 봤더니 그래도 필요한 주장은 1심 대리인도 하신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실 이혼을 거부하는 이 남편의 소송상 태도와 모순되는, 그동안 집을 나갈 것을 종용하고 이혼을 종용했던 대화 녹취는 별로 제출이 안 된 거예요. 남편이 의뢰인에게 막말을 하고 시비를 걸고 그런 녹취 일부가 제출된 것은 맞지만 이런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혼을 강요했다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좀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소심에서는 남편이 막말을 한 것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는지, 실제로 이 사람은 이혼 의사가 있고 이혼을 거부하는 의사는 진정성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당 녹취를 다시 추려서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소송상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라서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거지 결코 아내와의 어떤 관계 회복을 해서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라면 1심에서 이혼 기각 판결이 나왔으면 그 이후엔 좀 잘 지내보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했어야 되는데 이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이겼다면서 아내를 조롱하고 이제 무시하고 그런 태도는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항소심 재판부도 이제 이러한 사실을 다 인정을 해서 의뢰인의 이제 이혼 청구도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인정해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건에서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까웠던 포인트는 1심에서부터 주장과 입증이 잘 되었더라면 이렇게 3년 넘도록 소송을 하면서 그 와중에 1심은 패소해서 막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정신적 고통은 안 받으셨을 텐데 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십수년을 가정을 지키면서 전업주부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수중에 의뢰인 명의로 된 돈이나 재산이 없어서 남편한테 그렇게 집을 나가라 이혼하자 막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견딜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지옥 같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항소심에서라도 이렇게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셔서 정말 다행이었고 이 의뢰인분은 사실 충분히 자립이 가능하신 의지가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항소심 판결을 시작으로 앞으로 좀 굳건하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한 부분을 재판단받고 인정받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 그래도 1심에서부터 소송 대리인을 잘 만나셔서 변호사와 소통도 잘 하시고 안내를 잘 받으시면서 재판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